20년 동안 모아온 노후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0원이 됐습니다. 은행은 말했죠. 가까운 사람이 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CCTV 속에서 눈을 의심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 한도연은 아침 햇살이 거실 창가를 스칠 때 늘 하던 대로 연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빠짐없이 적립해온 돈이기에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하지만 오늘은 휴대폰 화면에 낯선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잔액이 0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며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닐까? 은행에 바로 가봐. 도연은 대답할 여유도 없이 카디건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를 맞이한 젊은 직원은 조회 버튼을 누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직원의 표정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고객님, 최근 6개월간 자동이체가 반복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직원은 출력된 내역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전액이 한 번에 인출됐습니다. 도연은 손끝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전부였고 그가 가장 아끼며 지켜온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는 출력된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날짜들을 살폈습니다. 인출된 지점과 시간이 모두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고 그가 가본 적 없는 지역명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록들이 연속으로 눈앞을 스치며 그의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해킹인가요? 그가 어렵게 묻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해킹 흔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까운 분이 접근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한 번 더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걸음은 무겁고 방향 감각도 흐릿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는 손에 쥔 내역서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달 집에서 서랍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듯 서류가 어질러져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불길한 징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정이 종일 기다린 듯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밀린 감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 그는 그대로 테이블에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는 곧바로 서랍장으로 가 오래된 연금 증서와 비밀번호 변경 기록을 모조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눈빛은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모두 손에 들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깊은 상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다시 열며 느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연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 그의 등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한도연은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에도 손에 든 내역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같은 줄을 오르내렸고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들 지훈 부부에게 연락해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말없이 정리하며 혹시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세라도 옆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를 들여다보다 이내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문장마다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상황을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해달라는 듯 서류를 다시 펼쳐 내밀었습니다. 인출된 날짜들이 한눈에 보였고 규칙적인 패턴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연속된 인출 흐름을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억울함보다 걱정이 앞선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거짓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 부부가 이런 일을 저지르기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이 계속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까운 분이 접근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한 문장이 도연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최근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집 근처에 낯선 차량이 며칠째 세워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도 최근 초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이모부 차가 바뀌었다고 초이가 그랬어요. 갑자기 등장한 단서에 도연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도열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업 실패 이후 꾸준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급 수입차를 샀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예전 도열이 집에 왔을 때 수상한 행동을 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서서히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지만 결론에는 쉽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사라진 사실과 주변의 증언들이 점점 한 방향을 가리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종이를 들여다보며 작은 떨림을 삼켰습니다. 혹시 정말 도열이가?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연달아 핸드폰을 확인하며 도열의 SNS와 최근 활동을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달간 활동이 거의 없었고 마지막 게시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모호한 문구뿐이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고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고 식탁 위에 늘여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간 믿어온 관계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열을 직접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요. 한도연은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계좌 인출 내역을 다시 확인하며 그는 곧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인출 지점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는 미정에게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등을 바라봤지만 말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 낯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 오지도 않는 이곳에서 자신의 돈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지점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번호표를 뽑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낯설었고 고객들도 대부분 중장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창구로 다가가 CCTV 열람과 인출 당시 신원 확인 절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를 바라보며 제한적인 확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도연은 미리 준비해온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그는 날짜와 시간대가 반복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화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보안팀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모니터 앞에서 CCTV 파일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별다른 장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창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내보이며 인출을 요청하는 모습이었고 얼굴은 화면 밖으로 살짝 비켜 있어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어깨선과 서 있는 자세, 몸의 비율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춘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신분증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안팀 직원은 잠시 주저하다가 신분증 정보는 실명 인증 기록과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마친 직원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신분증으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의 신분증은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고 아무도 가져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서랍이 어질러져 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복사본을 가져갔다면 범인은 낯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였던 단서들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얼굴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모니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의 옆모습이 불빛에 비치며 잠시 더 드러났습니다. 익숙한 턱선, 긴장한 듯 굳은 어깨 모두 그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이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 한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내역서, CCTV 시간표, 직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모두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마음속의 의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도연은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밝은 날씨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동생을 마주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 생각은 그의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도연은 오후 내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사고 흐름을 정리했지만 결론은 한 곳으로만 향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노트를 꺼내 동생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도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겠냐? 도열은 형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반쯤 긴장된 목소리로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 단골이었던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손에 쥔 파일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표정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도열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도열은 형을 보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돈독했던 시간과 최근 멀어진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연은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열은 형의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럭저럭? 하지만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떨리고 있는 게 도연에게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도연은 먼저 거래 내역서를 꺼내 도열 앞에 놓았습니다. 도열은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 내가 사는 동네 근처더라. 그 말에 도열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연은 작은 태블릿을 켜 CCTV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의 옆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도열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는 화면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몇 초 동안 시선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조용히 포개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냐고 묻는 거다. 도열은 흔들리는 숨을 내쉬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형 그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흘러나왔고 말끝은 흐릿하게 꺾였습니다. 도연은 대답을 독촉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어 도열을 조여갔습니다. 도열은 양손을 포개쥔 채로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도열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고백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눈빛은 한순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사이에 앉은 두 형제 사이로 삶의 무게와 배신의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고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결정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서늘한 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앞으로 자신이 마주할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깊이 실감했습니다. 한도연은 카페 밖으로 걸어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열의 고백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피부치라는 이유로 망설여지는 감정이 끝없이 충돌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결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모부가 맞나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가족들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세라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입에 가져갔고 초이는 충격에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신고하세요. 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감정을 억누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말은 뼈가 시릴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세라 역시 조심스레 도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범죄예요. 그리고 사채업자 얘기도 있잖아요. 그녀는 최근 뉴스에서 본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동생은 분명 잘못했지만 과거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열의 고백 뒤에 느껴졌던 다른 사람도 이미 피해자일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고 와야겠다. 그는 가족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열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SUV 2대가 도열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린 차량 안에서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갑자기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 안쪽에서 요란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힘이 심상치 않았고 안에서 누군가 겁먹은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대답을 재촉했고 문 손잡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도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아니라 더 위험한 범죄 구조 안에 도열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신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제 동생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금을 훔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 도연은 골목 끝에서 도열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골목 사이로 파란 불빛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겨우 숨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어렵게 내려졌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골목 끝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가슴속은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골목에 울리던 사이렌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도열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찰차 2대가 도열의 집 앞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차량에서 내려 사채업자들을 제지했습니다. 검은 SUV에 타고 있던 남자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경찰관들이 경고를 외치자 곧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열의 집 문은 아직도 안쪽에서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문을 두드리며 신분을 밝히자 안에서는 작게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도열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잔뜩 풀려 있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를 진정시키며 문을 완전히 열도록 안내했습니다. 도열이 문을 열자마자 경찰관들이 실내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들과 미납 고지서들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부서진 컵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바닥의 상황과 문 흔적을 보고 강압적 접근이 있었던 정황을 기록했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다가 경찰의 손짓을 받고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도열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경찰관은 도열에게 상황을 물으며 별도의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도열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지금부터 피해 사실을 자세히 듣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구대로 이동한 뒤 조사실에서는 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은 인출 내역, CCTV 자료, 신분증 복사 정황까지 하나씩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도열은 도연 옆방에 따로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미 모든 힘을 잃어 축 처져 있었고 가끔씩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조사관은 도연에게 피해 금액과 연금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관의 말은 도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라진 대부분의 돈은 이미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남은 금액 역시 보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마주하는 용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조정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형사조정위원회 참여 가능성이 설명되었습니다. 도연은 절차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점점 느슨하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명확했습니다. 조사 후반부에 도열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문서 위에 서명하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온 도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연금은 거의 사라졌고 동생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손에 남은 서류를 쥐며 앞으로의 절차를 계속 밟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그는 한 가족의 무너짐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구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한도연은 잠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고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금의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남은 삶은 아직 길었고 스스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미정이 준비해둔 따뜻한 밥과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쉬어도 돼요. 미정은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해야 할 게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첫 일정으로 금융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IRP와 개인연금 전문가가 그를 맞이했고 상담실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전문가는 도연이 가져온 서류를 차분히 살피며 보안 설정과 계좌 구조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좌에 이중 인증을 걸고 비밀번호는 무작위 조합으로 새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연금의 일부는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문가의 말에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그는 종합보안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분실 및 도용 방지 등록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고령층 대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여러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 복지관을 지나쳤습니다. 입구 게시판에는 고령층 재무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 접수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프로그램 일정과 교육 내용은 실용적이었고 시니어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등록을 마치고 안내 책자를 들고 복지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웃음소리와 명랑한 대화들이 조금씩 그의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그는 작은 희망이 가슴 안에 다시 자리 잡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이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드릴 게 있어서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의 말은 무겁고 지친 하루 끝에 조용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녁 무렵 그는 미정과 함께 금융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이 한층 안정되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류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밤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손끝에는 여전히 긴 여정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무너진 삶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돌을 놓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도연은 복지관에서 열린 재무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건물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잃은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네. 도연은 작은 한숨과 함께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1년 전의 혼란과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졌고 상처는 매듭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새로 적립하기 시작한 연금 내역표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월 적립일이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시 채워야지. 그의 혼잣말에는 담담함과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좌 알림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전엔 별 의미 없던 알림이 이제는 마음을 지탱하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금융 안전 수칙이 적힌 종이도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신뢰는 관계로 지켜지지만 안전은 스스로 만든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했는지 돌이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집에 언제 와요? 미정의 다정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금방 가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는 밝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한층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잃은 돈보다 잃어버린 믿음이 더 아프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고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노을빛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냄새와 함께 미정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반겼습니다. 왔어요? 응, 나왔어. 짧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속에는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노트를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스스로를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